우리 친구들. 자, 우리가 방금까지, 외투에 대한 거 한번 살펴봤어요. 그죠? 외투의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외투, 쪽지 시험도 봤어. 자, 보니까 내용이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내용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에 이거 한번 볼 건데, 자, 97쪽의 문제 보면서 선생님이랑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모든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건 아니고, 선생님이 길은 다 잡아줄 거고, 같이 쓰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직접 써야 될 것들도 있을 거야. 자, 그럼 위 제시부를 참고해서, 아카키 예비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재. 그래서 위로 올라갔더니, 자, 일단 가에서 봐봐. 가에서, 아카키의 성격, 어디서 나왔어? 아카키. 응. 자, 일단 봐봐. 지금 주위 사람들이 아카키를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무조건없이? 맞아. 되게 무례하게 보잘것없이 대하고 있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무례하게 아카키를 대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요. 누군가가 너는 무례하게 대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죽여요. 자, 아까 말했던 녹화 중이에요. 자,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아마 선생님 같아도 한마디 할 거야.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여쭤 물어볼 거야. 그지? 당신 혹시 가정교육을 스스로 셀프로 하시나요? 여쭤볼 거야. 그죠? 가정교육 지니키즈로. 그렇죠. 자, 근데, 자, 봐봐. 이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무례하게 굴어도 뭐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자기 할 일만 합니다. 정석은 자기가 할 일 쓰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요. 무례하게 그럼 대응하지 않는다? 별로 대응하지 않는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관료 특유의 풍자랑 익사를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비꼰다든지 아니면 헛소문을 퍼뜨린다든지 아니면 이거 김초장단 알지? 종이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카락에 뿌리는 거. 머리 뿌려주는 거야. 왜? 이 사람이 뭐가 없었다? 이 사람의 외모 특성 나왔잖아. 대머리야. 근데 지난주에는 대머리 아저씨 한 명 나왔지만 이번 때는 얘 대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어. 이거 뭐예요? 누운 상이에요. 사람이 뒷면에 누운 상자가 있어요. 네? 빵댄스야, 빵댄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뭐가 있대? 치질이 있대. 치질은 뭐야? 또 안 나오는 거? 똥 아니야, 그 변비야. 이게, 여기 이제 뭔가 이렇게 별표가 있고, 위가 이제 안쪽으로 통에 있을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치질은 뭐냐면, 요쪽이나 아니면 이쪽에 상처가 나 있는 거야. 선생님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야구 선수들 중에 포수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 너네 어머님들도 애를 낳고 나서 많이 울린대.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너네 만약에 상처가 나. 그럼 상처를 빨리 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연고도 바르고, 여기다가 뭐 더러운 거 닿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거 계속 상처가 걸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런데 여기는 어쨌거나 걸렸다가 닫았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여기는 닫아만 놓으면 되나요? 안 돼요. 그리고 거기는 어쨌거나 더러운 게 묻을 수밖에 없는 곳이야. 그러니까 상처가 한번 나기처럼 계속 발전을 해. 발전이요? 발전. 이 상처가 막 퉁퉁 부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돼. 현대에는 이게 어려운 수술이 아닌데 이 옛날에 이거 걸리면 나중에 사람들 여기 의자에 앉지도 못해요. 너무 아파서 앉지도 못해. 그 살점을 자르는 수술을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살점을 자르는 수술을 하는 건 잠깐의 고통이라서 오히려 수술하고 살만해졌다는 얘기 많이 한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외적으로 문제가 좀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쉽게 생각하고 놀리는 거야. 거기다가 얘가 뭐래? 만년 9급이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이게 뭐냐면 너네 공무원 중에 제일 낮은 급소수예요. 9급이야, 그지? 그러면 9급 공무원은 9급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9급이 아니야. 지금 우리 한국도 9급으로 들어가. 그럼 점점 승진할 거 아니야. 쫙쫙 올라. 너 이제 저기 많이 위야. 궁금해요. 자, 그럼 나중에 보여줄게. 나중에 알려줄게. 이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칠 가능성이 높아서. 자, 그런데, 뭐, 6급, 7급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만년 9급이래. 그렇다면 이 사람 승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시켜주려고 안 하는 거. 봐봐. 자, 그래서 계속 볼게요. 그래서 얘는요, 일단은 이렇게 좀 무례함에 대응하지 않고요. 또 이 사람한테 누군가가 중요한 일감을 주도록 명령을 한 적은 있대. 왜? 이 사람은 누군가가 괴롭혀서 묵묵히 자기 일만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는 글씨 한자 틀린 일도 없어. 자기가 잘하는 일이 뭔지도 알고 있고 그걸 묵묵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나름대로 뭐 성실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누군가가 더 중요한 일감을 준다? 그러면 어떡해? 비명을 지릅니다. 안 됩니다. 승진 싫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승진 싫어요. 저 여기 이거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새롭게 할 일에 대해서 뭔가 도전하는 걸 좀 힘들어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입고 다니는 옷도 신경 쓰지 않아. 외모에 신경을 쓴다, 안 쓴다? 엄청 크게 신경을 쓰는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얘는 봐봐, 목도 긴 편이 아니야. 아이, 도대체 외적 단점 찾을 수가 없네. 목도 짧대. 자, 근데 거기다가 옷도 어떻게 입고 다녀? 녹색 옷이 젓갈색 가루를 뿌린 것처럼 될 때까지 입고 다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아서 돈도 없어서 옷도 새로 많이 안 입고 되게 그러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자, 이 사람은요 항상요 제복도 깨끗한 상태가 아니야. 거기다가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아. 그래서 누가 쓰레기 밖으로 옛날에는 쓰레기 처리 기술이 별로 없잖아. 밖에다 창밖으로 이렇게 버렸거든? 근데 얘는 뭐래? 거기 밑으로 지나가는 버릇이 아주 그냥 운이 있대. 기술이 있대. 이거 비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필이면 남들이 밖으로 뭘 버릴 때 지나가 판다는 거야. 그럼 너네 만약에 누가 밖으로 선생님이 거기 밖으로 커피를 이렇게 탁 버렸는데 지한테 지나가고 있다가 탁 맞았으면 어떻게 할 거야? 누구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자 위에다가 수박을 툭 매는 걸 툭 해줘. 취업하네. 솔직히 그렇지. 근데 솔직히 우리는 머리카락 있으니까 머리 감아야 이 되잖아. 사람 모자 썼어.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거리의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데. 자, 그러면 우리 방금까지 봤던 내용에서 아카키 성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은 첫 번째로요. 아카키는 어떤 성격인 것 같아? 업무에 대해서는. 맞아, 성실한 것 같아. 누군가가 뭐라고 하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실하고 꼼꼼하게 자기 일을 해내는 것 같아. 자, 그리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 근데 그런 뭐 누군가 날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누군가 던진 쓰레기를 맞는다든지 이런 거에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안 같아?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 그지? 좀 무심한 것 같아. 어디 없었으면 딱 당신은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놀리고 자기 아무것도 없는 머리카락 위에다가 뭐 종이를 흙 뿌려도 화 안 내는 거야. 바로 흘러내리지 않아요? 그래도 만약에 좀 끈적좀 붙으면 어떡해. 그럼 더 수치스럽잖아. 자, 그런데 그러면요. 자, 성격에 대해서 우리 친구 정리할 수 있겠죠? 어떤 모습으로 보아. 자, 근거가 되는 모습. 아카키의 어떤 모습으로 보아. 어떤 성격이다. 지금 두 가지 선생님이 정리해줬어요. 이거 써오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나에서 아카키의 비치는 마음 좋은 어느 장관에 대해서 승진을 하게 됐었어. 기억나지? 근데 얘가 어떻게 했어? 소리 지르면서 안 됩니다 하잖아. 그치? 얘는 바로 승진을 냅다 거부합니다. 자, 그러면요. 아카키는요. 출세에 대한 욕망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렇지. 출세를 하고 싶은 욕망이 없어. 그냥 얘는 뭐하고 사는 거야? 자기 자리에 만족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아까 기억나? 지안아, 너 이거 이해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왜요? 이랬잖아. 그지? 자,
이 사람의 모습은요, 자신의 상황에 만족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해. 또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열심히 자신이 맡은 바는 열심히 해요. 자신이 맡은 바는 열심히 성실하게 꼼꼼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어. 그런데 한편으로 얘가 옛날에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이거 무슨 뜻이었어? 발전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 작성에 잘 맞거든? 나 잘하거든? 그러니까 나 계속 어떻게 하고 싶어? 계속 이 일만 하고 싶어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발전 없는 태도를 뭐 하냐면, 자, 너네가 만약에 너네 한 반에 몇 명이야? 한 30명 되지? 33. 뭐 30명, 33명 정도야. 그러면 자, 반에서 14등을 했어. 딱 시험 쳤는데. 근데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할 거야. 씨, 14등, 안 되겠다. 다음에 4등 해야지. 이렇게 할 거야. 그치? 근데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거야? 고생 잘 봤네? 중간보단 높은데? 그죠요? 나쁘지 않아? 나 이 정도면 만족스러워. 나 하루에, 봐봐. 근데 그 친구의 삶이 하루에 9시간씩 꼬박꼬박 자고, 그 다음에 그 쉬는 날에 12시간 자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숙제하는 시간 3시간 이내에. 이게 정말. 그렇지. 그런데 그러니까 14등을 딱 받았어. 근데 나쁘지 않아. 나는 하루에 3시간씩 자고 1등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고. 웃지만 아니면 되죠. 막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나는 이 정도 만족해 하는 친구도 있지. 더 나아가지 않는 친구도 우리 뭐라 불러? 안주한다고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 근데 승진은 다르지 않아요? 껍지. 그 승진하면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승진은 할 생각도 없으면서 돈 없다고 찡찡거리는데 그것도 진짜 안 그래. 자기가 살 돈 없다고 하잖아요. 얘는 처음에는 얘는 적당히 그 돈으로 그냥 잘 삽니다 원래. 이 사람은요 막 엄청 사치 부리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외적으로 관심이 많고 이것저것 하고 싶으면 괜찮은데 얘는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 적당히 살아 맨날. 적당히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하고 살아. 올라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근데 얘는 연봉이 얼마야? 400루블이었어. 근데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자, 그럼 답 하나 나왔죠? 아유, 지아나 갑자기 왜 갑자기 턱이 여러 개가 됐어? 자, 그런데 봐봐. 자, 얘들아. 연봉 400루블이란 말이야. 그런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로 치환을 해보면, 공무원이 원래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닌 거 알지? 공무원은 안정적이고 명예롭고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야. 사람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이 다르잖아. 사람마다 가치가. 근데 이제 공무원은 특히 구급 공무원 선생님 친구가 원래 선생님 친구가 호텔에서 근무를 하다가 선생님 친구가 요리사인 친구가 있거든. 호텔에서 근무를 하다가 자기가 이게 너무 안정적이지가 않더래.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계약이 안 되고 이러고 그래서 얘가 너네 급식하는 거는 공무원 분들 계시는 거 알아? 그런 거에 해가지고 걔가 공무원이 됐어. 근데 걔가 하는 말이 딱 되자마자 하는 말이 너무 자기는 엄마 아빠랑 안 살았으면 그만뒀을 것 같아. 왜냐면 월급이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구급 공무원 처음 딱 되면 한 달 월급이 손에 쥐는 게 200만 원이 안 돼. 그러니까 200만 원이 안 돼. 왜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안정적이야. 갑자기 나라가 엄청나게 부도가 나고 회사들 다 부도 나고 웬만하면 안 잘려 공무원.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공무원이 각광받아. 그래서 진짜 선생님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부모님이랑 안 살았으면 진짜로 공무원 되면 후회했을 것 같아. 근데 부모님이랑 사니까 뭐 집세 이렇게 안 나가서 괜찮은데 근데 그 구급 공무원에서도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야. 가격이 그 구급 공무원 안에서도 점점 연봉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8, 7 급수가 올라오면 더 올라가겠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 구급에 쭉 머무르잖아. 돈을 진짜 못 버는 거야. 그러니까 한 200만 원 번다 치자. 한 200만 원 번다 치자. 알아뛰는 게 더 나아. 그렇지. 알바를 빡세게 뛰게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 교사는 교사도 그 초봉이 그 정도야. 그래서 선생님들 점점 짝짝짝짝 올라가. 근데 판사는요? 판사는 그 급수가 달라. 처음부터 구급을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너네 그런 거 이거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 나중에 보면 그게 또 그 공무원도 무조건 그 막 구급으로 시작한 게 아니야. 7급 공무원 시험도 있고 또 어떤 거 되면 5급 공무원으로 시작한 것도 있고. 등급으로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정도면 삼촌이 더 부러운 거. 1급은 왜? 지금 응. 고등학교 교사들 중학생 때, 전 진짜 그러니까. 근데 이거 1급 공무원 자, 빨리
얘들아 지금 또 딴 데로 쓴다 또 딴 데로 세. 자 우리 빨리 해야 돼. 선생님이 말했잖아. 근데 이걸로 시간 맞춰서 끝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얘가 돈을 잘 번다 잘 벌지 않는다? 못 번다. 잘 못 번다. 자 그런데 얘는요 더 이상 발전하고 싶어해? 아니야. 왜? 자기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지 않은 거야. 자 그러면요. 자 그 사람은요 예전에 일을 다시 하고 싶어하는 이유 뭐? 아카키 에비치는요 현재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고 그것에 의한 결과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그래서 평가가 나빠? 아니 평가가 나쁘지 않아. 그치?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되면요 새로운 힘듦이 찾아올 수 있잖아. 그래서 아카키 에비치는 예전 일을 계속 하고 싶어한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행동에 대해서 내 생각, 나는 이 사람이 만족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사는 거에 이해가 돼 하는 친구도 있겠지. 자신이 잘하는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굳이 돈에 욕심이 없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쓰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현실에 안주하는 태도는 그 사람이 발전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 사람이라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새로운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 사람도 처음에 공무원이 됐을 때 배워갔던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것처럼 또 새롭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농구 대비는 안 해요? 농구 대비 안 하냐고? 뭐 연금이 나와. 이때 당시에는 기대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왜냐면 얘들아 우리가 60까지 일하고 80, 90까지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나 농구 대비 걱정하는 거지. 뭐라고? 그리고 60까지 돈 벌고 65까지 사는 사람들은 농구 대비에 대한 걱정이 많이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거 1번, 2번 중에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로 갈게요. 자, 3번. 자, 위 세시를 참고해서 자, 외출을 수선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심정과 그 다음에 새 외출을 갖게 되었을 때의 기분 생각해보고 외출의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분이 째졌다 그러지요? 아니요. 자, 먼저 이 외출하는 거. 자, 여기는 도시가 어느 도시였지? 상트페트르부르크 해가지고 페트르부르크에서 자, 여기 어디다? 러시아다, 러시아. 자, 그럼 너네 겨울에 우리 여기는 추워, 안 추워? 추워. 여기는 중국 왕왕 춥겠지. 여기 이제 러시아 위에 있잖아. 뭔지 알지? 러시아 저 위잖아, 저 위. 저기 완전 러시아 애들 완전 저기 위에 살잖아. 자, 그러면 자, 러시아에서 자, 거기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한 해 400루블 받는 거에 불만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언제가 문제가 된다? 겨울에 이 외출 때문에 문제가 된대. 왜? 돈이 없어서 외출 없으면 생존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동네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외출은 생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네야. 그래서 저기 가면 러시아에 옛날에 원래 모피가 유명했어. 동물 털에기 베껴가지고 만든 것을 모피라고 하거든? 그래서 왜? 얘네들은 이 외투가 있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옛날에 뭐 오리털 패딩 이런 것도 없었을 거 아니야. 자, 그런데요. 자, 이 아카키 예비치 외투는 어때요? 싸게. 야쿠츠크인가? 야, 정말 난리 났다. 자, 답도 하나 나왔죠. 싸게라고 불렀을 때 동료들은. 쐐기라고 했는데. 쐐기인데, 자, 그러면 아카키 예비치 일단 처지를 알 수 있네. 아카키 예비치는 돈이 많나요, 적나요? 좋습니다. 적어요. 가난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그건 잠바가 아니라 그냥 그 싸게야라고 부르는 거야. 쐐기가 뭐예요? 이게 뭘 싸는 물건 싸게라고 하잖아. 자, 그런데 자, 이 사람이요. 문제는 자, 이 사람이 처음에 얼마를 들고 가냐면 처음 돈을 들고 가면서 나 얼마 이하로 쓸 거라는 걸 예산을 책정하는 2루블 이하로 쓸 거라고 합니다. 이 사람 연봉이 400루블이에요. 나 2루블 이하로 써야지 하면서 갑니다. 자, 그런데 얘가 성범을 덧대달라고 하는데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거절을 당해. 왜? 너무 낡아서 수선이 불가한 거야. 그럼 저 외투는 지금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자, 이 생존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외투인데, 이 외투가 사망 선고를 받았어. 그때 아카키 예비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얘들아? 맞아. 아마도 막막하고 슬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기로 했어? 결국 새 매출을 맞추기로 했어. 이 사람이요. 총 얼마 정도를 들여서 거의 200루블을 들여서 만듭니다.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이 사람 연봉이 얼마? 400. 그 중에 자, 그러면 연봉이 자 지금 현 공무원 뭐 180만 원 받았다 치고 연봉 2천만 원을 치면 1,000만 원짜리 매출을 맞춘 거야. 그 정도 계산을 하면 돼. 1,000만 원짜리 매출을 맞춘 거야. 어때? 비싸 안 비싸? 비싸지. 1,000만 원짜리 매출 어때? 비싸지. 자, 그렇지. 그리고 얘가 이걸 사기 위해서 진짜 3달 동안 돈을 박박 모아. 진짜 집에 불도 잘 안 켜고 살고 진짜 돈을 박박 모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았고 스스로도 만족을 해. 야, 나 이런 걸 위해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다가 직장에서 보너스도 나와. 그래서 돈을 박박 맞춰가지고 옷을 만드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 수 있는 선에서 진짜로 최대한 좋은 거, 고급 고양이 가죽 이렇게 어떻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고양이 털. 근데 문제는 그걸 여러 개 뭐 담비도 그만해. 그 토끼도 그만하잖아. 토끼털, 너 토끼털로 너 모피 만드는 거 알지? 그래서 선생님이 엄마는 지옥 갈 거라 그래. 우리는 엄마 모피 몇 개 있거든. 우리 엄마 맨날 우리 엄마 모피 몇 개 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맨날 뭐라고. 자, 그럼 얘 봐봐 얘들아. 이 사람은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위해서 3개월 동안 밥도 거의 엄청 적게 먹고 불도 잘 안 켜고 살았어. 그렇다는 거. 자, 이 사람에게 외출한 내가 꼭 갖고 싶은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목표가 되는 거야. 삶은 그렇지. 삶의 목표야 지금. 자, 그래서요 이 사람이요 자기가 이렇게 이 사람은 뭔가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었어? 아니야. 승진도 하나도 원치 않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생겨? 목표와 욕망이 생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노력한 상황이야. 평소에 아카키답지 않은 행동이야. 그래서 얘가요 이렇게 외출을 가지고 왔고요. 그게 이 사람에게 가장 화려한 날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생각해보자. 자, 새 외출을 하게 됐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는 기분에 어땠을까? 뭐 만족하고 뿌듯하고 그렇지. 세상을 가진 기분이었을 거야. 그렇다면 그에게 외투가 갖는 의미 뭐? 그에게 외투는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건이면서 그렇지. 이 사람이요 평소에 무언가에 욕심을 내지 않던 사람이 처음으로 가진 욕망이었을 것이다. 목표였을 것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런데요. 아카키 예비치한테 어떤 일이 생겨? 자, 아카키 예비치는요. 외투를 잃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알타가 죽어. 근데 왜 죽었는지 생각해보라는 거야. 자, 봐봐. 아카키 예비치가요. 엄청 비싼 외투를 샀으니까 거기 있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파티를 열어주겠다고 해. 근데 부과장이 파티를 열어주는데 아카키가요. 자기 뭐 잘 끼지도 못하고 해서 빨리 나와. 그래서 이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누가? 뒤져보지 마. 라고 해. 누구야? 강조야. 너네로 치면 남학생들이 엑스박스나 아니면 너네 요즘 뭐야? 플레이스테이션 아니? 저 집에 닌텐도 그런 걸 이제 사고 싶었어. 360. 그렇지. 그런 거. 옛날 거 360? 나도 있었거든. 저희 집에도 있을걸요? 저 플레이스테이션 뭐 그렇지. 그래서 막 플스 이런 거 사서 오는 길이야. 막 너무 갖고 싶어서
막 설날 용돈도 모으고 그 다음에 막 내 용돈도 한 3개월 동안 친구들 라면 먹을 때 라면도 못 먹고 막 혼자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겨우겨우 모아서 샀어. 왜냐면 엄마가 절대 반대를 해가지고 돈 하나도 안 보태주고 막 그래서 이제 막 내가 막 교통비 모아서 샀어. 막 엄마가 버스 카드 충전해주고 몰래 환불해가지고 샀어. 허니치브 중에 그런 애 있었어. 걔네 엄마가 걔 딴짓할까봐 용돈을 한 달에 10,000원만 줬거든? 그리고 버스 카드만 충전해줬어. 그러니까 걔가 맨날 집까지 걸어서 가고 1시간 걸어서 가고 버스 카드 다 환불해가지고 썼었어. 자 근데 너네가 그래서 겨우 너네가 뭐라고 얻었어. 뭐 여학생들은 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콘서트 티켓이라든지 이런 거 얻어서 가고 있었어. 막 가고 있었다 이게 룰루랄라 가는데 갑자기 딱 어떤 형아 혹은 언니가 친한 척해 친구야 했어. 친구야 이거 뭐야? 새로 샀어? 와 나도 얘 좋아하는데 나 주면 안 돼? 시작했어. 그래서 뺏겼어. 자 뺏겼어. 너네 어떻게 할래? 학교가 쌤한테 일러요. 그렇죠. 너도 학교 가서 쌤한테 이러고 싶겠지. 그렇지. 이 사람도요. 지금 봐봐. 외출을 끝까지 받아볼 처음에는 안 돼요.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야. 얘도 안 돼. 이거 내 거야. 라고 했는데 막 경찰에 부르니까 진짜 머리통만한 주먹 이따만한 주먹을 들이는 거. 말해라. 이렇게 친한 척 하라고 이렇게 했어. 대화를 들이댄 거야. 자 그랬더니 자 아까 길은요. 뺏기게 됩니다. 그렇지. 우리 지안이도요 선생님한테 일러요 라고 했죠. 이 사람도요 어디로 갑니까? 파출소로 달려가게 됩니다. 당연히 신고했겠지. 신고해가지고 봤더니 이 사람이 뭐래요? 네가 이상한 거 간 거 아니야? 잠깐만. 예를 들면 너대로 치면 엄마 아빠한테 갔어. 엄마, 아빠 나 지금 그거 뺏겼어 이랬는데 너네가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한다. 너 학교 갔다 학원 바로 안 가고 PC방 갔지? 그런 데서 이상한 애 만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신 거야. 속상해 안 상해? 속상해. 나 지금 나는 민중이 지팡이 기다려 간 건데 민중이 지팡이가 나한테 지팡이질을 한 거잖아. 지금 범인에게 지팡이질을 한 게 아니라 나에게 지팡이질을 했다고요 지금. 그럼 아빠 거를 모르네. 아빠 컴퓨터를 뺏어가서. 아빠 컴퓨터 뺏을 거야. 자 근데 아까 키 그런 게 없잖아요. 경찰서랑 컴퓨터 뺏으면 외출 뺏을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얘가한테 네가 이상한 데 간 거 아니야? 너 그 시간에 왜 밖에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 키 예비치는 그래가지고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냥 나갔어. 자 그래가지고요. 얘가 이번에는 어디? 이제 너대로 치면 그 언니들 교복을 보면 교장실로 간 거야. 교장실로 갔어. 그래가지고 교장쌤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얘도 어디로 간 거야? 얘가 엄청 높은 관리한테 찾아갑니다. 왜냐면 좀 빽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야지 처리가 된대. 경찰서장한테 그냥 갔더니 자기 말 들어주지도 않잖아. 좀 높은 사람이 얘기를 해야 들어준대. 그래가지고 자 이 사람이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줘 안 도와줘? 안 도와줘. 뭐라고 하냐면 교장 선생님이 야 니네 순서가 있는 거야 얘들아. 니네가 담임쌤한테 얘기하면 담임쌤이 너네가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부모님이 담임쌤한테 연락해서 담임쌤이 학교로 연락해서 처리해야지 라고 한 거야. 그래서 너네가 부모님이 표를 안 들어줬었잖아.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학교에 연락을 안 할 것 같고 담임선생님도 위에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서 했더니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너 지금 우리 이 시스템을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하면 엄청 뭐라 그래. 완전 뭐라 그래. 그럼 서해 가서 이런 거는 완전 제일 약간 절차의 아래나 가장 위가 아래 약간 어중간한 쌤들 있잖아요. 그 쌤들 중에서 제일 착한 쌤한테 말하면 쌤들이 인맥이 은근히 넓어서 금방 찾아요. 근데 쌤 그냥 교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서해서 보시죠 하면 되는 거 같아요. 우리는 그게 되지만 얘는 봐봐 높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단 완전 말단 사원이 사장님 찾아간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완전 손이 납니다. 근데 아카키는요, 누군가에게 자기 얘기를 막 엄청 크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지. 그대로 얘는 무서워하면서 넋을 잃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착해서 승진시켜준 사람 있었잖아요. 그 사람 찾아가는 게 제일. 그 사람도 얘의 성실한 모습을 보고 너 한 단계 올려줄까 이런 거였던 거지. 얘가 막 외출을 강조해서 찾아줄 그 정도의 그건 아닌 거야. 자, 그래서 자 얘는 완전 혼이 나가가지고 가고요. 보관은 그걸 보지 못해. 근데 이 사람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는 관리잖아, 관리. 너네로 가면, 너네로 치면, 경찰이 말 안 들어줘서 국회의원한테 갔는데 국회의원이 너네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나가, 이 새끼들. 여기가 장난이야, 이렇게 한 거야. 여기가 다 너네 집 놀이터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혼이 나가서 막 실려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카키는 병을 얻고 죽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외투를 입고 시름시름 알타가 죽었다. 이거 왜 죽었을까? 화병 나서. 뭐 당연히 외투를 잃었을 때의 상실감도 있을 거고요. 추운 날씨. 못 빠졌어. 아, 이거 안 떴어야 했는데. 안 뜨면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을까요? 자, 상실감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겠어? 추운 날씨. 맞아, 추운 날씨. 그런데 그 날씨가 막아줄 외투가 있다 없다? 그렇지. 그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옛날 외투 긴 거였을 거 아니야. 다시 구멍난 외투. 날씨는 더 추워졌다고 했잖아. 날씨는 더 추운데 얘는 마음의 병까지 걸렸어. 그래서 시름시름 알타가 죽은 거야. 그랬다면 얘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도와줬다면 이렇게 죽었을까 허망하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지? 아카키의 빛은요. 새 외투를 입고요. 어떻게? 하루 동안 처음으로 결근도 해. 그만큼 어떻게 써? 마음의 상처가 컸다는 거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보관과 경찰서장이 아카키를 도와주지 않아서 아카키는 추운 날씨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병을 앓고 죽게 되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관료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관료제라는 건 조직이나 집단에서 합리적이고 계층적으로 나눠서 대규모로 행정관리를 하는 조직의 유형이 있다거나 관리 체계야. 예를 들면 너네 기업에서도 요즘 평등한 수평적 기업이 있고 수직적 기업이 있는 거 알지? 수평적 기업은 뭐야? 다들 그 사장 이런 거 안 부르고 땡땡님 이렇게 부르는 거 알지? 아니면 영어 이름 부르거나.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회사들은 사원 있고 대리 있고 과장 있고 차장 있고 부장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알지? 여기 회장님 이렇게 있는 거 알지? 자, 그러면 자 이게 바로 수직적인 구조거든. 근데 이 사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층을 나눠서 관리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게 다스리기가 좋아. 너네 봐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얘한테 바로 가서 보고하면 어떻게 되겠니? 얘네 엄청 많을 텐데 숫자가. 이상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여기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이 당연히 효율적으로 관리는 됩니다. 효율적으로 관리는 돼.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여기는요. 절차가 많아요. 뭔가 좀 큰 일을 관리하려면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고 이렇게 순서대로 다 올라가야지 도착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 절차가 뭔가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 어떨 때? 너네 아까 그 관리가 어떻게 했어? 관리가 너 순서가 있는 거다. 너가 나한테 바로 이거 보고하는 게 어딨냐고 막 소리 지르잖아. 그 사람들을 일을 해결해주기 위한 사람들이 이런 관리인 거 아니야. 이런 착한 사람이 이런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관리인데 오히려 이 절차 때문에 해결을 안 해준 상황이 되고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그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관료제라는 게 지금 한 사람의 죽음을 불러일으키게 된 원인도 되겠네. 그지? 그래서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당시 러시아 사회가 이런 관료제 사회였어.
그런데 이런 러시아 사회의 모습의 관료제를 보여주면서 이런 말단 관리, 가장 최하층의 사람들이 어떤 부당함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이거를 비판하고 싶어서 쓴 거야. 자, 그러고요. 이게 고위층 인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잖아. 아카키 예비치 무시했던 사람들 중에 고위층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있죠. 그치? 어떤 사람들? 그냥 일반 직장 동료들도 자기 머리에 막 뿌리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그런 높은 고위 관료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기본적으로 타인을 그렇게 괴롭히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야.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비판하고 싶은 거 뭐겠어요? 첫 번째, 이 관료제를 비판하고 싶겠죠? 관료제는요, 자, 원래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 이런 사회는 착한 인물을 어떻게 해야 돼? 보호해야 돼. 하지만 관료제는 뭐 때문에? 이런 절차를 해결보다 중시해서 보호했다 못했다? 보호하지 못한다 라는 거. 그런데 사실 이거는 고위층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도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괴롭히고 무시하는 특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하고 싶다? 비판하고 싶다 라는 걸 드러내는 거고, 자, 우리 친구들은 지금 끝난 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 글쓰기 하고 마무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알죠? 너네 이거 글쓰기 있는 것도 있잖아 안에. 2분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숙제할 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마무리할 거 하고 오답할 거 하고 가셔야 됩니다.